오늘은 남자의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남성들이 40대만 되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정력도 급격히 감소한다고 느끼는 거죠. 특히 잠자리 할 때 성적 흥분이 되었지만 막상 본 게임에 들어가려고 하면 꼬무룩하고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민감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남자의 발기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남자의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 4가지. 첫 번째, 지나친 음주. 연말연시에는 회식이나 동창회, 동호회 등 각종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술이죠. 소량의 알코올은 불안감이 없어지고 음경의 감각과 흥분성이 둔화되어서 사정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음을 할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고안에서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성기는 미세한 모세혈관이 무수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가운데 큰 핏줄로 피가 와서 미세한 모세혈관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가는데 술을 마시면 모세혈관들이 팽팽하지 않고 흐물흐물해집니다. 한국성 건강센터 홍성복 교수는 술을 먹었을 경우에는 감각이 둔화되기 때문에 발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관계를 가지면 발기가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음주 후 잠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230대 초반의 남자들은 음주 후 성관계가 가능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발기와 사정이 잘 안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소량의 음주는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홍성무 교수는 잠자리 전 분위기를 위해서 소량의 와인, 소주, 맥주는 좋습니다. 특히 부끄러움을 잘 타는 남자한테 술은 용기에 묘하게 될 수 있어요. 맥주 1컵, 와인 1글라스, 소주 1잔은 심리억제 요인을 제거하고 잠자리 시간까지 연장해서 성실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간 손상으로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져 남성 호르몬 작용을 상쇄시키고 발기신경에 알코올성 신경염을 일으킵니다. 과음은 잠자리의 적이에요. 괜히 분위기 낸다며 지나친 술로 발기력을 감퇴시키지 말고 적당히 마셔서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극적인 야동 보며 자기 위안하기. 발기부전은 대개 성능력이 감퇴하는 중장년층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10대, 20대 젊은 층의 발기부전이 40대 남성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생리적 문제 이외의 심리 환경적인 요인으로 젊은 층에서도 발기부전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젊은 남성의 발기부전 비율은 2에서 5%로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반면 2012년 스위스 조사를 보면 18세부터 24세 남성 발기부전 비율이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는 아침 발기도 되고 자기 위안할 때도 문제가 없는데 실제 여성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꼬무룩하는 거였어요. 한국의 경우 젊은 남성의 발기부전 유병률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추세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요? 신체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는 10대, 20대 남성들이 왜 이렇게 발기가 안 돼서 고생하는 걸까요? 최근에 들어서야 이 문제에 대한 뜻밖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발기부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환경적인 요인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야동입니다.
다운로드가 필요 없고 스트리밍으로 야동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2009년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젊은 층의 발기부전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일치하죠.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새로운 여성의 나체를 끊임없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2016년 미국 샌디에이 고병원 공동연구팀이 학술지 행동과학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야동과 발기부전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요. 성적 흥분과 발기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을 하면 뇌는 다퍼마인을 분비하고 다퍼마인은 기분 좋은 감정을 만들어요. 인간이 큰 쾌락을 느끼는 성관계에도 바로 이 다퍼마인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잦은 야동과 같은 강한 시각적인 자극은 다퍼마인을 분출하게 만들고 사람은 쾌락을 느끼죠. 야동은 새로운 여성을 클릭 한 번, 스크롤 한 번만으로도 끝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강렬한 시각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때 남자의 뇌가 한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많다니. 여자가 나한테 줄을 서는구나 라고 말이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수천 수만 명의 여성이 알몸으로 나의 간택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남자들은 야동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자극적인 대상과 장면을 찾으려고 쉴 새 없이 빨리 감기를 합니다. 현실의 여성이 아무리 섹시해봐야 이런 비현실적인 자극 수준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뇌는 계속되는 심한 자극에 무뎌져서 평범한 자극으로는 흥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야동과 결합된 자기 위안이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 임상 사례를 보면 상대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고 싶은데도 뇌가 반응해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더 이상 똑같은 양의 다퍼마인에 흥분되지 않습니다. 그럼 야동 시청자는 더 많은 더 자극적인 야동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실제 성관계 파트너는 다퍼마인을 만드는 성적 자극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 속의 여성은 야동에 나오는 여성에 비해서 덜 자극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야동을 보고 발기가 되며 장기 요양을 하면서도 실제 파트너와 성관계를 맺을 때는 발기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발기가 안 되면 약을 먹으면 되지 않냐고요. 안타깝지만 성기능 개선 약물이 이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페니스의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 신호를 보내는 뇌의 변화가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뇌가 현실을 깨우치게 해줘야 합니다. 새로운 매력적인 이성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상황은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죠. 뇌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이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금달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위하는 행위가 아닌 야동을 보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의 뇌는 유연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금방 적응합니다. 이미 발기부전이 심한 상태라면 4에서 5개월 정도는 야동을 완전히 끊어야 회복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그보다 빨리 효과를 보실 거고요. 실제로 성욕 부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8개월 동안 야동을 끊은 후 성공적으로 만족감과 사정을 경험한 임상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야동을 보는 것을 단칼에 끊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무 이유 없이 야동을 보고 자기 위안하시지 말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성적 흥분과 만족감이 주는 좋은 느낌은 주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서 나오는데요. 다퍼마인은 원래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그 보상으로 성취감과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 노력 없이 계속 다퍼마인 자극을 주는 행위는 중독으로 이어져서 일상이 우울하고 무감격해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도파민의 기분 좋은 느낌을 자연스러운 원래 용도인 성취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데 써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 20페이지씩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면 일주일간 매일 20페이지씩 140페이지를 읽고 그 보상으로 나에게 자기 위안을 선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두면 무작정 참는 것보다 야동 보는 걸 줄이기 훨씬 더 쉽습니다. 단 이때도 너무 자극적이거나 하드코어한 취향의 영상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돈도 안 들고 기분도 좋고 자기 개발도 하고 야동 보는 것도 줄일 수 있으니까 정말 유익한 방법이죠.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기 이완 자체는 문제가 없답니다. 야동을 보면서 하는 게 문제인 거니까요. 세 번째, 복부비만.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한 복부비만은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유전은 성생활에 필요한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을 말하며 발기되지 않은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발기부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발기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삼겹살 등의 육류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기름은 비만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쇠기름, 돼지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에는 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요. 상온에서 굳는 포화 지방산은 비만, 동맥경화, 이상지질병증을 유발하고 내장 지방에 의해 복부비만이 심해질 경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발기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비, 삼겹살 등의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고 패스트푸드 섭취는 자제하고 되도록 살코기를 섭취하되 기름기는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미국 임상영양저널의 연구에 의하면 햄버거를 자주 먹으면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햄버거 같은 고지방 식품은 몸속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데 이는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버드대의 연구에 의하면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 남성의 경우 건강한 음식을 먹는 남성에 비해서 정자의 질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신선한 야채, 곡물, 과일, 생선 등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성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수면 부족.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발기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잠이 일주일 부족해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뚜렷하게 줄어든다고 해요.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을 모아서 일주일간 하루 5시간만 재운 뒤 피를 뽑아서 호르몬 상태를 검사해 본 결과입니다. 이 호르몬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면 나이를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먹은 정도와 같다고 해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의 성욕을 높이고 에너지를 주며 더 진취적이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발기의 질이 떨어져요. 실제로 심한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잘 못 자는 탓에 발기부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남자의 발기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것 4가지. 첫 번째, 지나친 음주. 두 번째, 자극적인 야동 보며 자기 위안하기. 세 번째, 복부 비만. 네 번째, 수면 부족.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첫 키스 하는 법.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드는가? 그렇다면 언제 첫 키스를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다. 첫 키스는 아주 설레고 짜릿하지만 긴장도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단 첫 키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당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그 후에 상대방을 잡고 키스하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키스가 끝나고 난 후에는 손을 잡거나 잠시 포옹하는 것이 좋다. 파트일 타이밍 고르기.
1. 첫 키스를 위한 적당한 상황 만들기. 첫 키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과 단둘이만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의 기분이나 컨디션이 괜찮은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화난 상태거나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는 키스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니 피하도록 하자. 아무래도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2. 키스할 분위기 만들기. 팔은 벌리거나 옆구리에 붙인 상태로 두어 열린 자세를 취하고 표정은 웃고 있는 것이 좋다. 상대에게 마음이 열렸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손이나 팔 허벅지를 살짝 터치한다. 그리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거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어준다. 내가 은근히 던지는 추파를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살핀다. 상대가 내 눈을 바라보거나 웃거나 말이 많아진다면 그 사람도 마음이 열린 것이다. 반대로 상대가 몸을 멀리 떨어뜨리거나 팔짱을 끼고 시선을 피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시간을 가져야 한다. 3. 립밤을 발라 입술을 촉촉하게 하기. 거친 입술로 키스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립밤을 발라 입술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하자. 단 끈적거리는 립밤은 금물이다.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 향이 있는 립밤도 피한다. 끈적거리는 립밤은 키스할 분위기를 깰 수도 있다. 기본 립밤을 사용하자. 평소에 립스틱을 바르는 사람이라면 굳이 키스를 위해 립스틱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 단 지속력이 좋고 번짐이 덜한 립스틱을 고르자. 그리고 키스하기 직전에는 덧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 4. 민트나 껌을 씹으며 입안 상쾌하게 하기. 입냄새는 분위기를 망친다. 키스하기 전에는 민트를 먹거나 껌을 씹어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자. 설탕이 입냄새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무설탕 제품을 고르자. 민트나 껌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수시로 먹어 입냄새를 없애자. 팁 키스하기 전에는 마늘, 양파, 유제품 등 냄새가 날 수 있는 음식은 피하도록 하자. 파트의 키스를 위한 자세 잡기. 1. 가벼운 터치로 스킨십 시작하기. 처음에는 팔이나 어깨를 만진다. 그리고 머리나 얼굴로 손을 옮겨 잠시 만져준다. 서로 준비가 된 것 같다면 상대의 얼굴부터 머리카락까지 살짝 쓸어 넘겨준 뒤 어깨나 볼을 잡는다. 상대의 어깨에 양팔을 두르는 것도 괜찮다. 스킨십은 천천히 하자.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대도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다음 스킨십으로 넘어간다. 팁 갑자기 키스하는 게 망설여지거나 하고 싶지 않다고 느낀다면 언제든지 멈춰도 괜찮다. 첫 키스 때 긴장하고 주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갑자기 키스가 하고 싶지 않다면 말을 돌리거나 다른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면 된다. 저번에 얘기했던 게임 좀 더 설명해 주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보러 갈까? 아, 배고프다. 뭐 먹으러 가자. A. 아이 컨택하며 내 마음을 표현하기. 13초 정도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본 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또다시 바라본다. 계속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은 안 된다. 상대도 내 눈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도 키스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내 눈을 피한다면 키스를 원치 않는 것이다. 3. 키스해도 되는지 물어보기. 상대의 의사를 묻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도 키스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상하게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로맨틱한 상황이다. 아래와 같이 물어보자. 너한테 키스해도 돼? 키스해도 괜찮아?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팀 물어보는 게 너무 떨린다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직접 물어보는 건 힘들어한다. 문자로 키스할래? 키스해도 돼? 라고 간단히 묻는 것도 방법이다.
4. 몸을 상대 쪽으로 기울이기.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상대 쪽으로 몸을 기울여 둘 사이의 간격을 좁힌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길 기다린다.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일 것이다. 상대가 몸을 피한다면 나와 키스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니 몸을 떨어뜨리고 그에게 시간을 준다. 전문가 팁. 서로 합의된 키스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관계 전문가 클로이 카마이클 박사는 말합니다. 먼저 다가가 키스하는 사람은 관계를 리드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연애 초반 서로 스킨십이 어색한 사이에 누군가가 먼저 적극적으로 키스를 리드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설레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개를 상대방의 반대편으로 기울이기. 상대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는지 왼쪽으로 돌리는지 본 뒤 나는 반대 방향으로 기울인다. 이렇게 해야 키스 도중 둘의 코가 부딪히지 않는다. 고개를 너무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코와 코가 너무 맞닿아 있지만 않으면 된다. 6. 키스를 시작할 때는 눈 감기. 입술이 가까워 오기 시작하면 눈을 감고 키스가 끝날 때까지 뜨지 않는다. 그래야 키스하는 동안 서로 불편하지 않다. 키스하는 동안 상대를 쳐다보는 것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 게다가 눈 뜨고 키스하는 모습은 분위기를 깰 수 있다. 7. 입술을 살짝 벌리고 상대의 입술 누르기. 입술에 힘을 빼야 한다. 코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머리를 살짝 기울이는 것도 잊지 말자. 부드럽게 몇 초간 키스한다. 침이 상대의 입술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자. 키스할 때 입술이 눌리는 것은 괜찮다. 첫 키스를 할 때는 입을 벌리거나 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8. 키스할 때 손은 등이나 머리에 두기. 키스할 때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난감할 것이다. 상대방의 머리를 받치거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목을 쓸어 만져보자. 간단히 상대의 등 아래쪽에 손을 올려두는 것도 괜찮다. 꼭 위에서 말한 방법대로 손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처음 키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언이 될 것이다.